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김영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매니플레이터 로봇의 로봇 파일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로봇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로봇의 움직임을 생성을 할 때, 우리가 포지션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포지션과 속도, 가속도 이런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기준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어떤 이제 로봇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기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의 베이스에 우리가 기준 어떤 좌표계를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기준 좌표계를 가지고 연달아서 상대적인 좌표계들을 로봇의 조인트마다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 로봇 좌표계들, 그러니까 링크, 우리가 링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를 우리가 링크라고 하는데, 이 링크들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좌표들 기준점으로부터 이 좌표들 사이에 상대적인 좌표계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최종적으로는 로봇의 엔드 이펙터 끝점, 여기를 우리가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데, 요 로봇의 끝점에 또는 로봇 손에 또는 로봇의 툴이 달려있는 끝점에 모션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좌표계들을 이용해서 로봇 끝점의 모션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보통은 키네매틱스라고 해서 운동학이라고 해요. 운동학. 더 자세한 거는 로보틱스 수업 시간에 더 배우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봇의 모션을 보면 이게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직선적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회전하는 운동,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의 엔드 이펙터 또는 툴 좌표계를 설정을 하고, 이게 X, Y, Z 좌표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로봇에서는 X를 N, Y를 O, Z를 A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X, Y, Z 좌표의 모션을 우리가 묘사할 때 이 회전과 직선 운동을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시라는 그런 좌표계를 사용해요. 이 호모지니어스, 뭐 균질하다는 뜻인데, 이 좌표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좌표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직교 좌표계 X, Y, Z,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의 디멘전을 더 추가해요. 이렇게 이게 X, Y, Z 좌표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다가 한 차원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한 차원. W는 어떤 이제 양의 숫자가 되는데, 양의 숫자가 될 수 있는데, W가 0이면 보통 회전을 나타내는 거고, W가 1이면 직선적인 운동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W가 뭐 1보다 크거나 또는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확대, 축소 이런 개념이에요. 확대와 축소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 차원 추가된 이런 이제 벡터 4개의 엘리먼트로 구성된 이런 벡터 표현과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좌표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로봇 엔드 이펙터, 로봇 끝점에 또는 로봇 손에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을 동시에 묘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좌표계에서 로봇의 회전과 직선 이동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벡터 연산을 사용해요. 이런 벡터 4x4 4 곱하기 4 행렬을 사용해서 회전과 직선 운동을 동시에 표현해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즉 변환 이제 행렬인데, 이 변환 행렬을 사용해서 로봇의 회전, 요 앞에 3x3 행렬은 회전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마지막 컬럼, 요거는
직선 이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두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를 서로 연산해서 우리가 좌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로보틱스 시간에 관심 있으면 로보틱스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제 x0, y0, z0 이런 이제 어떤 기준 좌표계가 있어요. 처음에 좌표계가 있는데 이 좌표계를 우리가 예를 들어 z 방향으로 2분의 파이 즉 90도죠. 9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x가 이제 x1으로 이제 이동하겠죠. 이렇게 90도 회전해서 x0가 x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y0가 y1이 되겠죠. 그 다음에 z1은 z0랑 동일하죠. 그러면 이걸 벡터로 우리가 표현하면 x1 벡터는 x0 벡터 그 다음에 y1 벡터는 그러니까 y1 벡터는 x0의 마이너스 벡터죠. 마이너스 이거 잘못했네. 여기를 다시 보면 이제 x1 벡터는 y0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건 y0 벡터. 그 다음에 y0 벡터는 우리가 일반적인 직교좌표계에서 벡터로 표현하면 얘는 0, 1, 0 벡터죠. 트랜스포즈 하고 그 다음에 y1 같은 경우는 x0 벡터의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로 벡터가 돼요. 이건 우리가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 0, 0이 되겠죠.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z0는 z1 벡터는 z0가 되죠. 그러면 얘는 트랜스포즈 0, 0,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여기 첫 번째 컬럼에 0, 1, 0, 두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1, 0, 0, 그 다음에 마지막 0, 0, 1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x1 축, 그 다음에 이게 y1 축, z1 축이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회전 행렬을 표현할 수 있어요. 회전 행렬. 회전 운동을 표현하는 거죠. 이 단위 벡터들이. 그러니까 회전된 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기준축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게 회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변환, 로봇의 엔드 팩터가 직선적으로 x, y, z 축을 따라서 이동할 때, 그 다음에 x, y, z 축을 따라서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을 우리가 이제 하는 시뮬레이션 코드에서 생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운동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우선 tx라는 건 translation in axi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축으로 근데 여기서 현재의 x축을 사용해서 이동하라는 거예요. x축으로 이동하라. 그다음에 ty는 y축으로 직선 이동하라. tz 마찬가지로 z 방향으로 현재의 z 방향으로 직선 이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rx는 x에 대한 x축에 대한 회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회전 운동. 그다음에 ry도 현재의 y축에 대해서 회전 운동.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이제 회전 운동은 우선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축을 기준으로 운동을 한다,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z축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생성할 때 rz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로봇의 엔드 이펙터, 로봇의 끝점을
직선 이동하고 회전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XY 좌표 축에서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3, Z축으로 7만큼 직선 이동해라. 이게 트랜슬레이션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현재의 Y축에 대해서 90도만큼 회전하라. 그리고 나서 현재의 Z축에 대해서 90도만큼 회전을 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집교 좌표계가 있으면 기준 어떤 좌표계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4, 마이너스 3, 7만큼 이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요 만약에 x, y, z라고 하면 여기서 현재의 y축에 대해서 90도만큼 회전해. 이렇게 90도만큼 회전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축이 이제 돌아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게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00라고 하면 이게 y1, x1, 이렇게 z1이 되겠죠. 그러면 요 현재 축에 대해서 z축으로, 즉 z1이죠. z1 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회전하게 되면 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z2, 그 다음에 x2, y2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케이션은 여기 4, 마이너스 3, 7 좌표계고, 그러니까 이 중심은 이 좌표계고, 그 다음에 회전된 축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제 x, y, z 축을 따라서 각각, 그러니까 x 축으로 4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z 축으로 7만큼 이동해요. 이걸 연산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y축에 대해서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는 연산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z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는 연산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얻는 이제 행렬이 트랜스포메이션 행렬을 얻는데, 행렬이 이렇게 4x4 행렬로 나오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이게 직선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4 마이너스 3만큼 이제 직교좌표기에서 직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회전 운동 결과가 요거예요. 회전 운동 결과가 이게 x축, 새로운 x축. 그러니까 새로운 x축은 x0, y0, z0에 대해서 y축이죠. 그래서 0, 1, 0.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y축은 z축이니까 0, 0, 1. 그 다음에 z축이 지금 x축이죠. 그래서 1, 0, 0 이렇게 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로봇의 특정한 이제 포즈를 나타내는 그 명령어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하면 이 값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거를 일종의 이제 실제 코딩,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UR 로봇 툴박스에서 입력을 하는 방법은 우선 직교좌표계, 우리가 움직이게 될 직교좌표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교좌표계 좌표가 x, y, z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91.45, 675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y축으로 파이만큼 이동하고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다고 뭐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x축으로 이제 x 마이너스 500, y축으로 마이너스 190.45, z축으로 675, 그 다음에 y축으로 파이만큼 회전하고, 그리고 움직인 현재 축에서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다고 이제 해요. 이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계산 결과를 툴포즈라는 어떤 명령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로봇이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넣어야 되는 건 이런 이제 좌표계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우리 과제와 관련돼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lab2 underscore task 1 draw circle인데, 공간상에서 특정한 평면 위에다가 우리가 이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그리는데 그걸 Z축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Z를 어느 축으로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뭐 마주하는 이제 면에다가 서클을 그리는 그런 과제가 첫 번째 과제예요. 랩2의 태스크 1.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URLogo5를 사용해야 돼요. URLogo5. 지난 시간에 보니까 URLogo5를 사용 안 하고 UR3나 뭐 다른 걸 사용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류가 나니까 UR5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학생들이 이 주어진 코드를 가지고 이제 수정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서 XC, YC, ZC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원의 중심 좌표계. 중심 좌표계. 그래서 로봇한테 중심 좌표계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게 반지름 이제 정해진 반지름에 따라서 서클을 그리도록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로봇을 그릴 때 그리는 평면을 Z축, 그러니까 로봇의 이 엔드 이펙터에 Z축이 있는데 이렇게 엔드 이펙터가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Z축인데 이 Z축을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라. 이렇게 학생들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Z축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회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로봇을 이제 회전시켜야 돼. 회전. 그러면 어느 축으로 얼마만큼 회전돼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서는 X축으로, 그러니까 테라 X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면 90도죠. 90도만큼 회전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제 명령어는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결정이 됐으니까 X, Y, Z축 이동하는 방향, 그 다음에 회전, 요걸 가지고 우리가 TX, TY, TZ 이런 식으로 이제 Z축을 어디로 이제 TX, TY, TZ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죠. 특정한 이제 좌표축으로 트랜슬레이션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테라 X만큼, Y축으로 테라 Y만큼, RZ로 테라 Z만큼 이제 순차적으로 회전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코드를 수정할 필요는 없고 요 각도만 이제 정해주면 돼요. 각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정은 하나의 축만을 회전시킨다는 게 가정이에요. 하나의 축만. 여러 번 이제 축을 바꾸면 이거는 조금 이 코드가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계산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툴포즈에다가 이제 할당하게 되면 실제 로봇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명령어 내릴 때 사용하는 이제 구문이고요. 밑에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생성한 이 조인트 조인트 값들을 실제 로봇에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플러스 3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원의 중심이 주어졌고 우리가 로봇의 Z축을 Y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삼고 싶어요. Y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삼아서 그 어떤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서클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X, Y, Z는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TZ, TY, TX X, Y, Z 이게 Z 방향으로 이제 500,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00 움직이고 X축을 2분의 파이만큼 이제 회전하면 돼요. X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축이 X, Y, Z 축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Z축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X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위치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X를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X1
그 다음에 Z1, Y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Z1이 X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서 명령을 하기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로봇의 요 엔드 이펙터의 그 Z축을 Y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 TZ, TY. 그 다음에 참고로 TZ, TY 같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이제 명령어들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로테이션 하는 거는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막 바꾸면 이게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순서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태스크 1에서 사용할 이제 서클의 좌표와 그 다음에 툴의 Z축 방향을 모두 다 동일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학생마다 이제 틀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는 이제 학번의 끝자리를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학번이 예를 들어 4번으로 끝난다. 학번의 끝자리가 4번이다. 그러면 요 4번 케이스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 내가 학번의 끝자리가 9다 그러면 9번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번호는 학번의 끝자리 수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X, Y, Z는 로봇의 베이스 좌표계다. 그 다음에 X, C, Y, C, Z, C는 원의 중심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기준은 원점 좌표계 원점 위치로부터 떨어진 이제 원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는 밀리미터고 ZT는 로봇의 툴의 Z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Z 방향. 그 다음에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봇 엔드 이펙터의 축을 이제 회전할 때 X, Y, Z축 하나만 사용해서 회전하는 것을 가정해요. 만약에 뭐 X로 얼마 움직이고 Y로 얼마 움직이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X, Y, Z축 하나만 사용해서 뭐 특별한 각도로 회전한다. 이런 이제 제약이 있어요. 이 제약에 안 따르면 이제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샘플 코드 및 필요한 이제 자료들은 GitHub에 있어요. GitHub에 가서 자료를 이제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기준 이제 로봇 베이스의 좌표축은 요 전원 케이블 위치를 보고 우리가 X, Y를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색깔로 X, Y, Z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툴의 좌표계도 색깔로 우리가 좌표축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이 할 태스크는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에 했던 이제 경로 생성은 뭐 예를 들어 P1, P2가 있으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우리가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점을 쪼개서 이렇게 갔죠. 점을 이렇게 쪼개서 경로점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경로점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요번에는 이런 경로점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 이 주어진 이제 경로점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X, Y, Z 직교좌표계에서 경로점을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조인트 레벨에서 조인트의 각도 그러니까 P1에서 조인트의 각도, P2의 조인트의 각도를 계산을 해서 P1에서 P2까지 조인트 앵글이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X, Y, Z 좌표계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인트의 초기 각도 그러니까 P1에서 조인트 각도, P2에서 조인트 각도를 결정한 다음에 P1에서 P2 조인트 앵글로 각각이 이제 초기 값에서 마지막 값으로
뭐 순차적으로 변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패스를 플래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그 디테일한 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고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 이 P1하고 P2 점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P1에서 P2로 이전에는 이제 동일한 평면에서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공간에서 회전하면서 로봇이 회전하면서 이동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쭉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로봇의 회전,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그 회전 방향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로봇의 축을 어떻게 회전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P1하고 P2에서 그 로봇의 포즈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 로봇의 그러니까 자세라고 하는데 자세는 이제 포지션뿐만 아니라 회전각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P1에서 이제 우리가 P1, 그러니까 로봇을 처음에 이제 P1으로 이동하려면 직교 좌표계에서 X, Y, Z 좌표도 알아야 되지만 그때 이제 어떤 축이 이 로봇 그 툴의 좌표계가 어느 방향으로 기준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그 각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주어진 테이블을 사용해서 로봇의 포지션과 그 다음에 그 특별한 이제 방향으로 축을 회전하기 위해서는 X, Y, Z 축으로 각각 몇 도를 회전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P1, P2, P3 세 개의 점을 찾아서 이제 패스를 만들 건데, 패스를 생성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할 건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패스를 생성하지는 않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고 학생들은 요 P1, P2, P3 이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 이거의 좌표라고 그 다음에 이 축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만 이제 그 각도만 학생들이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에서 P1, P2, P3를 순차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선택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학번의 마지막 끝자리를 가지고 첫 번째 P1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케이스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P3 점은 거기다 플러스 2를 해서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학번이 4번이다. 그러면 4번이 P1이 되는 거고 5번은 P2, 6번은 P3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케이스를 선택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학번의 끝이 9번이다 그러면 9번이 이제 P1이 되고 제로가 P2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P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학번 끝자리에다가 0, 1, 2, 3을 더한 케이스 번호로 점 P1, P2, P3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그 코드, 샘플 코드를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 변경해서 저장한 다음에 X, Y, Z 좌표는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자기에 해당되는 P1, P2, P3 점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로봇에 이제 ND 팩터의 그 좌표축이 있는데 그 좌표축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툴의 좌표계인데 툴의 좌표계가 예를 들어 x는 y라고 했죠. x는 y고 y는 x, zt는 마이너스 z죠.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로봇 ND 팩터에 있는 툴의 좌표계를 기준 좌표계를 읽었을 때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xt가 y라는 거죠. 그러면 xt가 y 좌표축으로 있고 기존 좌표계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x, y, z라고 하면 툴에서 좌표계의 방향은 이렇다는 거죠. x는 y, 그 다음에 y는 x 방향,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z. zt가 이런 방향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회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축을 이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렸냐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
Y축으로 또는 X축으로 Z만큼 회전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면 이제 Z를 요 밑으로 보낼 수 있겠죠. 밑으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Z 방향으로 얼마만큼 회전하면 이제 이런 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회전은 현재 툴 좌표계의 X, Y, Z축 순서대로 한 번씩 회전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회전 변환을 TX, TY, TZ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X축으로 한번 특정한 각도, Y축으로 특정한 각도, Z축으로 특정한 각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값을 정해줘야 돼요. 이거는 얘기 이전에 했던 건데, 우리가 매틀랩을 실행하면 여기가 커런트 폴더, 여기가 커맨드 윈도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커맨드 윈도우에다가 우리가 명령어를 타이핑 하든지 아니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돼요. 그래서 lab2 underscore task2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정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P1, P2, P3 점의 X, Y, Z 직교 좌표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라 P1 좌표, 테라 P2, 테라 P3는 우리가 로봇의 그 툴에 X, Y, Z 좌표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X축으로 몇 도, 그 다음에 Y축으로 몇 도, Z축으로 몇 도 돌려야 된다. 이 각도를 이제 적는 란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Z축으로 순차적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만약에 Z 값을 먼저, 그러니까 Z로 먼저 회전하면 안 돼요. 반드시 X나 Y로 먼저 회전을 해야 되고, 만약에 회전하지 않으면 0 값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적당히 이렇게 축을 돌려가지고 축을 그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주어진 방향으로 로봇의 그 엔드 이펙터 또는 툴에 회전을 맞출 수 있는지를 따져서 요 앵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앵글을 결정하는 게 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우리가 패스를 생성을 할 텐데 패스를 생성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요. 직교좌표계. 그래서 패스를 생성하는 게 우리가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경로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워요. 직교좌표계는 X, Y, Z 좌표계에서 뭐 이렇게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제 로봇에서 볼 때는 요 특정한 이제 X, Y, Z와 회전각이 주어지는데, 이걸로부터 조인트 앵글이 몇 도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의 명령어를 내릴 때는 이 변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로봇의 패스가 어떻게 될지를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 직교좌표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경로를 이제 플랜할 때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 로봇의 어떤 제약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패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 로봇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하려면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로봇한테 명령을 줄 때도 바로 이제 로봇을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이 조인트를 움직여야 되는데, 조인트의 몇 도가 회전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복잡한 연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 실제로는 로봇이 이제 지나갈 수 없는 경로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로봇의 경로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로봇의 조인트 앵글이 있어요. 테라 1 있다고 하면 테라 1은 이렇게 되고, 테라 2는 두 번째 앵글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은 상당히 우리가 계산하기 쉬워요. 계산. 패스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이 간단해. 생성하는 방법이 간단한데, 로봇이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는 확실한데, 중간에 어떻게 갈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하려면 매번 이제 어떤 방정식을 사용해서 XYZ를 계산을 해야 돼요. XYZ랑 회전 방향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이제 패스가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지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건 좀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이제 패스를 생성하는 거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테라1과 테라2를 뭐 그러니까 초기점과 이제 끝점에 맞는 이제 조건을 만족하도록만 우리가 수식하면 돼. 그리고 이 경우를 사용하면 이제 로봇이 못 가는 패스를 생성하진 않아요. 워크스페이스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경로를 생성하지는 않죠. 그래서 서로 이제 태스크 스페이스랑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경로를 생성하는 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태스크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직선적으로 이제 뭐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조인트 스페이스에서는 직선적으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명령을 사용하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는 약간 이제 돌아가는 경로 또는 이렇게 부드러운 커브를 이용한 이제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밑에서는 이제 어떤 걸 하냐, 패스 플래닝을 하는데, 태스크 스페이스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경로를 두 개를 생성하면 요 사이에 이제 지나갈 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 웨이포인트를 만드는 게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웨이포인트와 그 다음에 회전각. 로봇이 이제 평면에서 움직이면 회전각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공간에서 움직이니까 회전각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전각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로봇의 직선 이동과 회전 각도가 정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이 계산된 결과를 툴포즈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로봇이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는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우선은 이제 P1, P2, P3에서 각각의 조인트 앵글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점과 로봇의 회전축을 가지고 먼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요. 계산한 걸 툴포즈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로봇이 움직이는데,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조인트 값을 또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simobj joints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우리가 조인트 값을 뽑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P2, P3에 대해서 조인트 값을 뽑아내서, 그 다음에 조인트 값들인 P1점에서 조인트 값, P2, P3에서 조인트 값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얘들이 조인트 값이 변하도록 어떤 함수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함수로 만든 다음에 이 조인트 값을 simobj joint라는 데다가 넣어주면, 조인트 각도 값을 넣어주면 로봇이 또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면 이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P1, 예를 들어 P2, P3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검은색 선이 이 태스크 공간,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직선적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뭐 곡선적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이동했는데, 직선적으로 이동하다 보면 점점점 찍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비는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옆에 보면 outside of the workspace라고 됐죠. 이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점이나 위치 또는 자세를 로봇이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팔 움직이다 보면 등 쪽이나 뒤쪽은 이제 팔이 안 닿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봇도 이제 자신의 가까운 바디 근처에는 못 가는 그런 영역들,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outside of the workspace라고 해서 작업 공간을 벗어났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실제로 로봇이 못 가기 때문에 점이 없는 거예요.
이 패스는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검은 선은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생성한 거고, 이 녹색은 우리가 조인트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조인트 스페이스는 끊어진 건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지는 않고 이렇게 곡선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어, 이 계산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게 생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결정을 한 건 아니고, 대신에 조금 이제 부드럽게 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매틀랩 코드를 실행할 때 약간 에러가 날 때가 있는데, reference to non-existence field joins 뭐 이런 명령어가 나오면 매틀랩에서 UR 로봇 관련된 설정이 초기화되지 않은 거니까 그 샘플 코드나 학생들이 수정한 코드를 한번 실행하고 나서 이 명령어들을 입력하면 실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서는 그 핸드아웃에 보면 실험 2에 보면 핸드아웃이 있고, 거기에 보면 작성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성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출물은 지난번 1차 실습 1과 이제 유사하게 보고서하고 매틀랩 코드 2개 제출하는데, 보고서는 뭐 실험, 그 다음에 주차, 12주차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보고서, 학생 이름, 학번 이런 식으로 해서 PDF로 제출하면 좋고, 그 다음에 매틀랩 코드 M 파일은 lab2 언더스코어 task 1에 언더스코어 학번 .m, 그 다음에 lab2 언더스코어 task2 언더스코어 학번 .m.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따르지 않아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M 파일 이름에 빈칸이나 괄호 등 뭐 특수문자나 한글이 들어가면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반드시 이렇게 언더스코어하고 학번, 언더스코어 학번으로 이제 세이브 에즈에서, 또는 이름을 뭐 리네임해서 이름을 바꾸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모든 코드에는 다음에 주석이 있으니까 이 주석을 사용해서 제출자 이름, 학번, 분반, 일자, 그 다음에 이름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래.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샘플 코드하고 핸드아웃은 GitHub에 있으니까 GitHub에 접속을 해서 여기 lab2 보고서 양식, 그 다음에 lab2 task1 draw circle.m, lab2 underscore task2, 그 다음에 UR 실험 2주차 핸드아웃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실험을 실시해서 빨리 완료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실습을 완료해서 집에 갈 수 있길 바래요.